안녕하세요. 경제재민촉 정혜경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후위기, 기술 패권 경쟁, 4차 산업혁명 등 기술 대변혁이라는 소용돌이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추월하지 않으면 추락할지도 모르는 시대, 이 첨단 과학기술의 주권 확보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꼭 해야만 하는 국가 임무가 됐습니다. 치열한 패권 경쟁 속에서 실효성 있는 국가 R&D를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한국과학기술이 혁신 전쟁에서 앞서는 방안은 무엇일까? 오늘 경제재민촉에서 국가과학기술의 전략을 짜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정병선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원장님, 국가 연구개발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소개하려면 결국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의 정책에서 중요성도 좀 같이 봐야 되는데요. 네. 이제 과학기술 혁신 정책하면 좀 딱딱하긴 한데 이건 과학기술에 기반을 해서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문제도 해결하고 현재 성장 동력도 해결하고 또 국민이 겪는 여러분 코로나나 또 미세먼지나 이런 현안들도 해결하는 그런 정책들을 우리가 과학기술 혁신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그러한 정책들이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어떤 기반적이고 데이터 분석적인 일을 한다고 보면 되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기획부터 평가 또 R&D를 배분하는 거 그리고 나중에 우리 많이 사람들 알고 있는 연구개발 예비 타당성 조사 이런 다양한 전주기에 걸쳐서 데이터 기반으로 정책들을 지원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기본법 제20조에 기반을 두고 있고요. 1999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러시군요. 작년 12월에 취임하신 것으로 예, 알고 예. 있는데요. 물론 최고의 과학기술 정책 전문가시긴 하지만 큰 기관을 맡으시게 된 소감을 여쭙고 싶습니다. 예, 제가 이제 오늘로 3개월 돼갑니다. 예, 3개월 돼가서 앞으로 3년 동안 어떻게 기관을 경영할지 기관 경영 계획서도 제가 오늘 이제 점검을 받았고요. 네. 예, 그런데 제가 30년 동안 과학기술 정책을 이제 하면서 사실 키스텝이 정책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들을 워낙 많이 좋게 생산해 주셔가지고 그동안 일하면서도 많이 경험을 했었습니다. 근데 막상 와서 보니까 또 여러 가지 한계도 좀 많이 있고요. 그 이유가 이제 정부 부처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학기술 기반으로 다양한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를 원하는데 네. 정책의 분석이 해결하는 데까지 미치지 못하는 좀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책 대안을 실제 문제 해결하는 데까지 제시할 것인가 그런 게 좀 부족함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결국 그 일을 함에 있어서는 결국은 조직 내 구성원들이 아주 힘차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기관 운영을 좀 어떻게 보면 신명나는 그런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지금 집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제가 그동안 경험한 모든 지식과 또 정책에 대한 그런 경험들을 기관 운영하는 데 최대한 보탤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취임을 하시면서 키스텝 플러스 드림이란 비전을 수립하셨다고요? 어떤 비전인가요? 예, 이제 와서 이제 3개월 내에 제가 그건 경영 계획서를 만드는데 직원들하고 협의하면서 이제 키워드를 드림으로 이제 우리가 설정을 했습니다. 드림이 D가 이제 다이내믹. 워낙 지금 뭐 과학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빠르게 변화하는데 아주 동태적으로 우리가 반응을 하는 그런 역동적 조직이 되자 하는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좀 신뢰를 받는 그런 조직이 되자.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고객을 지원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고객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되는 기관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E, excellent. 우리가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글로벌 동향도 충분히 분석하면서 가장 탁월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기관이 되자. 그 A는 advancing. advancing은 결국 그 글로벌 같이 우리 비슷한 기관들끼리 또는 뭐 다양한 연구기관의 동향들을 충분히 파악을 해서 글로벌 동향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어드밴싱한 기관이 되자. 그 다음에 이제 M은 미션 오리엔티드.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학기본법 20조에 따라서 법으로 우리가 받은 임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무를 충실히 해결해내는 네. 임무지향적인 기관이 되자. 그래서 미션 그런 모든 것들이 드림으로 제가 용어를 만들었고요. 그걸 함에 있어서는 우리 조직이 굉장히 치밀하게 운영이 돼야 돼서 지금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기획하는데 업무를 진흥화하자. 그래서 네. 모든 직원들이 이제 인공지능하고 머신러닝에 새로운 툴들을 많이 습득을 해서 종전에 뭐 9시간 걸렸던 일을 1시간 내에 단축해서 일을 하고 나머지 네. 8시간은 좀 더 가치가 많이 배출될 수 있는 가치 지향적인 일을 하자. 이제 이런 형태의 조직으로 지금 기관 운영을 지금 계획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원장님 아시다시피 미래는 기술 패권의 시대라고 예. 이야기하는데요. 기술 패권의 시대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주권, 과학기술 주권을 확보하고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10대 국가 전략 기술이라는 예. 걸 선정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작년 말에 그 국가 전략 기술 육성 전략을 수립을 네.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어디에 집중할 거냐 해서 10개를 선정을 했죠. 그래서 뭐 인공지능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그다음에 5G, 6G, 그다음에 이제 탄소 중립, 또 항공 우주, 그다음에 첨단 반도체, 그다음에 첨단 바이오, 차세대 바이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로봇 분야, 수소, 그리고 양자, 뭐 이런 다양한 분야를 이제 선정을 했는데 사실 이 분야는 이번에 대통령 당선인께서도 그 5대 메가테크를 공약에 말씀하셨어요. 네. 근데 분야가 다 유사합니다. 예. 5대 메가테크도 인공지능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첨단 바이오,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그다음에 탄소 중립인데 이제 그 차세대 원전이 지금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차세대 원전도 사실 연구개발 측면에서는 저희가 계속 개발을 해왔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더 강조가 돼서 이게 결국은 탄소 중립에 중요한 역할을 이제 수행해야 된다는 그런 게 하나 들어가 있고요. 양자도 좀 들어가 있고요. 항공우주 당연히 네. 들어가 있고. 그래서 세부 기술까지 선정을 해서 우리만이 고유하게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그 세부 분야를 찾아내서 거기에 집중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10대를 선정해서 10대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어떤 분야를 더 선정할 건가 네. 그런 논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선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장기 로드맵을 이제 제안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 국내 과학기술연구원의 수준 자랑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뭐 자랑할 만한 것도 있고요. 여전히 아직도 좀 부족한 게 많고요. 그래서 이제 자랑할 만한 것은 그때 소재 부품 장비 일본이 그때 수출 제한이 들어오면서 이제 그때 문제가 됐을 때 저희가 정부 출연 연구소에서 이것에 그동안 연구한 게 없을까 쭉 네. 찾아봤는데 다행히 화학연구원에서 불소에 관련해서 한 32년간 꾸준히 연구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불소 그 소재 공정에 대해서 화학 공정에 대해서 해놓은 게 있어서 빠르게 이 부분을 그 우리 독자적인 소재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좀 준비를 좀 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뭐 작년에 뭐 국민들이 많이 지지해 준 것처럼 이제 그 누리호 발사 우리만의 네. 기술로 엔진을 만들어서 발사하는 건데 그건 진짜 어느 나라도 이게 국방의 또 핵심 기술이고 국가 전략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공유를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자들이 정말 반복해서 실험하고 하면서 이제 완성을 해가지고 작년에 궤도까지 못 올려서 완전한 성공은 못했지만 저희 보기에는 뭐 80~90%는 이제 달성했다고 네. 보고요. 이번에 올해 6월달에 또 발사하면 성공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처럼 그게 대표적인 성과고요. 또 이제 저희가 이제 바이오 분야에서도 신약 개발을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10년 동안 저희 과기정통부에서 그 기초연구 바이오 쪽에 투자를 거의 1조 원 가까이 매년 해왔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성과를 내서 지금은 이제 신약의 최종까지 가서 임상까지 다 통과는 안 되더라도 중간에 수출을 많이 하는데 네. 지금 이제 신약이 기술 수출에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만큼 성장을 해서 이 분야도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 출연연과 또 대학이 힘을 합쳐서 놓은 좋은 성과라고 보고요. 근데 여전히 아직도 코리아 패러독스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투자는 많은데 실제 성과는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네. 많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좀 더 도전적으로 창의적으로 연구자들이 좀 더 많이 도전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연구만 집중하고 다른 행정으로 이렇게 너무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아서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여건을 잘 만들어주는 네. 거 이런 부분도 좀 아쉬움이 많아서 뭐 키스텝이 그런 전반적인 인프라적인 지원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까지 이런 좋은 성과를 내주신 우리나라의 현장에서 정말 밤낮 연구하신 연구자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원장님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코리아 패러독스 이야기 예. 방금 네. 하셨는데요. 장롱 특허라는 용어도 있고요. 저희 네. R&D 성공률은 90% 이상이지만 사업화 성공률은 낮은 편이다. 네. 이런 지적과 비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해결책이 가능할까요? 예, 우리 뭐 단계로 따지면 기초, 응용, 개발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나라의 R&D 비중을 보면 기초하고 개발 연구는 많은데 응용 연구가 낮아요. 그 중간에 갭이 뭐 데스밸리라고 해서 이제 기술이 이제 안 되는데 중간 정부 R&D 투자도 이 부분이 낮아서 이제 정책적 제안으로는 우리는 뭐 이제 부스트업 또는 뭐 마켓업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연구개발 성과 중에서 기업이 이전받을 만큼 성수시켜 줄 수 있는 연구개발을 네. 더하자. 그래서 이런 비중의 연구개발 투자 비중을 좀 높이자라는 이제 제안이 들어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기업으로 넘어가려면 대학 연구 같은 경우는 그 TLO, 테크놀로지 라이선스 오피서라고 해가지고 이제 기술을 이전시키는 데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기관이 있는데 이 분야가 아직 전문성이 약해요. 그리고 시장의 수요도 충분히 반응을 잘 못하고 교수님들이 열심히 연구하면 이게 이제 기업에 가야 되는데 이 중간에 어떻게 보면 이제 다리 역할을 해주는 기능이 약해서 이 기능을 이제 강화시켜줘야 된다 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이제 기업에 실제 이전을 시키려고 보니까 실증 결과가 필요한데 실증하려다 보니까 사실 연구개발 투자에 실증하려면 그 R&D 투자보다 뭐 심지어 10배까지 더 많이 투자가 돼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는 민간 자본이 들어와야 돼요. 네. 근데 민간 자본이 들어와야 되는데 민간 투자가 들어올 수 있는 펀드들이 부족하다. 그래서 모험 자본을 좀 더 많이 확대해야 된다. 이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안들이 많이 돼서 아마 이번에 이제 이수에서 논의를 할 때 앞으로 이런 과제들이 좀 국정 과제로 많이 부상이 되지 않을까 싶고 저희도 좀 그런 부분에 정책적 대안들을 많이 제안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네. 이 단기 연구나 양적인 성과를 강요받던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풍토도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죠. 예, 예. 그래서 이렇게 10년 이상 좀 네.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한 과학기술도 성장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지고 있나요? 예, 이제 그런 필요성들이 전부터 여러 번 지적이 돼서 저희가 10년 전에 그 기초과학연구원 네. IBS를 기관 베이스로 저희가 만들어 지금 10년이 됐습니다. 10년이 돼가지고 10년이 됐는데 거기 연구단별로 이제 주제를 정해요. 주제를 정해서 그 과제를 정부로부터 이제 선정을 받으면 그 과제는 10년간 지원이 네. 됩니다. 지원이 되고 그 연구 책임자들을 그 분야의 세계 최고의 분을 모셔서 그 분이 10년 동안은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더라고 이제 중간 단계 한 번 평가를 하고요. 근데 아직까지 중간 단계 평가에서 탈락시킨 경우는 거의 없고요. 네. 대부분 10년까지 지원을 해줬는데 이제 이 분야만이 아니고 이제 다른 분야도 좀 그렇게 해달라 요청이 많이 있어서 사실 이제 글로벌 프론트 사업단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도 매년 100억씩 해서 10년간 1000억 정도 지원하는 것을 제가 10개 정도 한번 운영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성과를 통해서 세계적인 글로벌 프론트엔드의 성과를 내는 데까지 가보자.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과학수 기본 계획은 5년 단위 계획이고 또 우리 또 이제 정부가 5년 단위로 또 대통령께서 바뀌시다 보니까 좀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풍토가 아직도 아쉽다. 네. 이런 지적이 현장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빠르게 성과를 내야 되는 분야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뭐 분야에 특히 이제 기초연구 분야가 그럴 수 있는데 한번 지원하면 그 연구자가 평생 연구할 수 있도록 좀 10년, 20년 지원해달라 이런 영역이 있어서 저는 적절히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어떤 분야는 정부가 좀 강하게 세밀하게 점검을 해서 매년 단위로 점검해야 할 분야도 있지만 상당한 부분은 또 기초연구자들이 10년, 20년씩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 네.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또 사실은 이제 이 규정도 좀 많이 보완이 되어져야 되고요. 단순히 그냥 그 매년 그 회계 처리 기준으로 할 게 아니고 계속비 기준으로 10년 사업비가 정해졌으면
그 기간에는 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계속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더 많이 갖춰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 여전히 뭐 그건 네. 해결해야 될 숙제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네, 키스텝에서는 오랫동안 기술 수준 조사라는 네. 걸 시행했고요. 그런데 한 가지 아이러니컬 한 부분은 대개 60%에서 90% 수준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동안 기술은 많이 변화하긴 했지만요. 또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IBS나 프론티어 사업이나 이런 시도도 해봤거든요. 왜 이런 정체가 일어나는지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이번에 이제 60% 90% 얘기는 이제 그 국가 전략 기술을 선정할 때요. 10개를 이제 우리 많은 전문가들의 중지를 모으고 또 국가 외국의 글로벌 동향을 분석해서 10개를 뽑았는데 뽑은 기술들을 이제 쭉 분석을 해보니까 그 기술들이 대략 60에서 90% 세계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세계 가장 앞선 데까지 가 있고요. 근데 뭐 양자나 수소도 좀 미흡하고 인공지능도 지금 뭐 상당히 뭐 부족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이제 많이 부족해서 거기를 사실 9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게 지금 저희 국가 전략기술 육성 전략의 목표고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가장 앞선 분야도 있긴 합니다. 우리 그 카이스트에서 연구하고 있긴 한데 네. 시스템 대사공학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미생물을 잘 설계를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뭐 차세대에 필요한 소재를 만든다든지 네. 이런 분야가 있는데 이런 분야는 제가 한 10년 정도 기초 원천 연구 투자를 했는데 여기는 뭐 네이처나 이런 데에 표지 커버를 장식할 정도로 가장 앞선 분야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여전히 저희 업무는 이제 국가 전략 기술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분야가 아직은 60에서 8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를 어떻게 90%까지 끌어올릴 거냐. 이제 그게 관건인데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중에서도 우리만이 가장 세계 90% 100%까지 네. 끌어올릴 수 있는 그 분야, 세부 분야. 그걸 찾아내서 거기에 우리 연구 역량을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지금 연구비에 국가 연구비가 100조가 넘는데요. 네. 금년에 아마 102조쯤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연구비의 약 77%는 민간이 합니다. 23%만 정부가 하고. 그러려면 결국은 이제 여기에도 민간이 정부가 집중 투자하는 기초 원천 원형 분야의 성과를 받아가지고 민간이 그걸 사업화할 수 있는 그런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렇게 될 때 이제 우리가 세계 아까 초기에 말씀드린 기술 주권을 확보하는 데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우리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국내에도 미국 국방부 산하의 고등 연구 계획국과 같이 이 R&D 전문 관리 기획 기관이 도입될 거라고 하는데요. 이 평가 중심의 연구 문화를 탈피하기 위해서 한국형 달파 어떻게 수립할 수 있을까요? 아직 우리나라가 그 혁신 도전형 연구의 풍토가 약하다 이런 지적을 계속 받고 있어서 모든 연구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좀 몇몇 분야만이라도 이렇게 해보자 해가지고 혁신 도전 지원단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좀 잘 좀 안 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 종전에 R&D 배분 조정하는 그런 절차대로 하지 말고 좀 파괴적인 방식으로 하고 또 집행하는 과정도 PM들이 좀 계속 세밀하게 좀 지원을 해줘서 연구자들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별도 조직과 예산 운영 그리고 그 정도의 규모의 예산을 한번 해보자라는 게 이제 저희 제안인데 이걸 하려면 이제 법이 제정이 돼야 특별법이 제정이 돼야 되고 그래서 아직은 좀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행까지는 못 갔고요. 뭐 이번에 이제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니까 그런 아이디어가 채택이 돼서 국정 과제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대통령 당선자의 경우에 과학기술 공약을 설명하시면서 담대한 변화라는 용어를 쓰셨거든요. 이 담대한 변화를 어떻게 시도해야 될지 과학기술 정책 차원에서 혹시 해안이 있으시면 궁금합니다. 뭐 담대하다 이런 뭐 좀 대전환기다 이런 단어들이 많은데요. 그 말 그대로 위기의식 속에서 종전에 안 해본 새로운 시도를 해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이제 그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이제 많이 논의되는 물론 이제 공약에 또 언급을 하셨지만
임무지향적인 혁신 정책을 진행해야 되겠다. 그래서 임무지향적 혁신 정책이 뭐냐면 목표를 명확하게 해서 그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관리를 해서 연구개발 또 투자도 그렇게 하고 그 참여하는 모든 참여 주체들도 서로 역할 분담을 해서 예를 들면 기업 대기업은 어떻게 하고 중소기업은 어떻게 하고 정부 출연연구소는 어떻게 할 것이며 대학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임무별로 분담을 해서 한번 끝까지 해보자. 이걸 통해서 지금의 아무튼 요구되는 그러한 그 대전환의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까지 해보자. 이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좀 시도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뭐 메가 프로젝트가 됐던 이제 아마 종전과 달리 이제 과학기술이 모든 부분에 가장 중요한 국정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 의사결정권자께서 끝까지 책임을 좀 관심을 갖고 챙겨주는 그런 그 프로젝트로 진행이 되면 그 담대한 변화 이런 걸 좀 주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뭐 아시는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께서 그 지난번에 그 반도체 칩을 들고 기업들한테 이렇게 강조를 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앞으로도 뭐 그런 큰 메가 프로젝트가 진행이 돼서 그런 변화를 담대한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데까지 가면 우리도 과학기술이 새로운 기회의 창을 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원장님 혹시 과학기술계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에게 격려의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1991년도에 과학기술처에 시작할 때만 해도 과학기술이 이렇게 국정의 중심이 될 거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고요. 여기까지 이제 뭐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도 뭐 백신, mRNA 백신이 그 추구의 전략을 답을 주는 것처럼 모든 분야에 이제는 이제 과학기술이 답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과학 중심 사회로 온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외부적인 여건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연구자분께서 많이 연구해 주시고 노력해서 좋은 성과를 내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면에서 과학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연구 현장에서 밤낮 세계적 연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연구자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 연구를 앞으로도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키스텝이 다양한 제도 그리고 이런 규제 같은 것도 좀 혁파시켜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첨단 과학기술이 국가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요소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기술의 주권 선점은 국익을 좌우하는 필수 역량인데요. 이 치열한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때입니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이야기 잘 들어봤는데요. 앞으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혁신적인 과학기술 정책들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